에다가 같이 오나라 쪽에서도 같이 연결해 갖고 이겨내자. 그래서 오나라 손건이의 손자인 손휴가 우리 연계해 갖고 나가냅시다라고 하는 편지를 국서를 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강유는 우기병 20만 하여서 20만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가지고서 직출기산 또 다시 그쪽으로부터 한바탕 붙자. 이제는 오나라하고 우리가 연대가 됐으니까 한번 붙자. 그래갖고 기산 지역에서 다시 오나라 그쪽으로 군대를 출병시키고 있습니다. 직출한 말은 바로 오나라 군대하고 부딪히려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기산 앞쪽에 있는 산골짜기 와서 곡구에서 하체 박사를 세우고 부대를 주둔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수료 등예가 산정 촉군 안녕지지하고 어찌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수요일 어찌 누가 알 수가 있을 것이냐? 등예는 먼저 등예는 기가 막힌 놈이라 먼저 머리를 써가지고 산정 촉군 안녕지지 총나라 군대가 아까 얘기도 기산에부터 나와갖고 말장 쪽으로 해서 쳐들어간다고 할 때 어디다가 군대를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산정 미리 한단 말이에요. 안녕지기 군대 배치할 땅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젊은 경작가인 등예가 미리 산정 예측을 해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조이제 영하 알려 지도 미리 알고서 조이는 벌써 미리부터서 제영하 이 총나라 군대가 주둔할 그 영지의 캠프를 만들 땅 그 밑에다가 영하에다가 제영하에다가 알려지도 벌써 아는 땅굴 판단 말이에요. 알려지도 지도라면 땅 밑에 기어 땅굴을 벌써 파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은 땅 판다 구멍 판다는 뜻입니다. 땅굴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야리에 땅굴 파고 이미 딱 해 나왔어. 거기다 텐트를 딱 치러 이제 총나라 군대가 정착해서 오자마자 야리의 밤중에 있잖아 말잖아 밤중에 소리란 말이에요. 밤중에 유병이 동지도 찬출하였다. 이 나라 군대가 땅굴 밑에 딱 있다가 딱 막사 세우고 거기 이제 총나라 군대가 정돈했다 싶으니까 그쪽으로부터 땅굴 쪽으로 붙어서 찬출 구멍을 뚫고 땅 밖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저 땅 밑에 있는 땅굴로 붙어서 구멍 뚫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땅 밑에서 있는 놈은 이 안에서 나온 놈이고 외는 저기 있는 바깥에 있는 군대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군대하고 땅굴에 있는 군대하고가 둘이 합쳐가지고 외 바깥에 들어온 위나라 군대하고 땅 밑에 있는 군대하고 딱 합쳐가지고서 응은 서로 응해서 맞춰갖고 만나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안에서 밖에서 치니까 촉병이 돈시대란하였다. 촉군이 어쩔 줄 모르니까 돈시란 말은 갑작스러운 그 말이지. 갑작스러운 시간이 중지하지 않는 동안에 큰 난리를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강유가 금명사병 불가망동하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유는 또 뛰어난 전략가예요. 강유는 지금 땅굴 터갖고 지금 군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터져 나오니까 딱 거기 대응을 한 내용이 강유가 뭐이라고 하냐면 금명 바로 명령을 내렸다. 사병은 불가망동하라. 군대들은 함부로 흔들리지 말고 자리 놔두고 도망가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동이란 말은 자기 본부 자기 지켜야 할 지지 자기 책임을 흔들지 말고 지켜라 겁니다. 그래서 강유가 명령하기를 네게 부대들은 불가망동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지자리를 철저히 자기 직분을 지켜라. 불가망동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용 국노하여서 사주하라. 바깥에 나가서 군대 이동해서 싸움을 하지 말고 딱 밤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다가 나타난 놈한테만 궁은 보통 활이고 노는 거기다 기교활이요. 화살 넣어갖고 딱 장치 갖고 두 개 넣고 쏘고 기교활이에요. 그러니까
기교활이나 일반 활을 갖고 활로서 뭘로 하냐 그러면 사주 오면 공격하고 주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 지키면서 싸우라. 부대 이동하면서 싸우면 네가 진다. 그러니까 그 자리 딱 방어지 속에서 나타난 놈한테만 쏴라 그것이 기용국노사주여. 그러니까 위병이 충묘 10여 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이 땅굴에서 온 놈하고 밖에 온 놈들이 10여 차례나 충은 부딪힐 충자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공격이 왔단 말이에요. 10여 차례나 쳐들어왔는데 충은 부딪혀왔는데 공격을 해왔었는데도 그날만 철저히 지키고 움직이지 마라. 어떤 강유 명령에 따라서 도, 피, 사, 해 하고 모두가 다 피, 사 화살 쏜 왜 해 그는 맞고 회는 돌렸다. 화살 방어에 도, 피, 회 맞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쳐들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화살에 맞아서 뒤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등예는 지득 수병 해체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간 놈마다 그냥 딱딱 지키면서 화살 쏘니까 다시 말하면 강요 부대들은 화살은 이제 얼마나 잘 쐈겠죠. 그래 온 놈마다 화살 그 자리에서 방어해 내버리니까 10번이나 쳐들어갔다가도 성공 못하고 뒤에 쫓겨나서 회, 피, 사 화살 맞아갖고 해 뒤로 쫓겨 돌아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에는 지득 수병 해체. 그래서 등에는 다만 수병 군대를 철수시켜서 해체 본부직이 막사 본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득이란 말은 단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차일에 양군이 열진하고 열진 기산전하였다. 그 다음 날 이 총나라 군대나 위나라 군대들이 바로 다 기산 전선 앞에서 기산기 그 전선 앞에서 열진 방어진을 치고 그리고 이 줄 서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강유가 포하 팔괘진 하니 등에도 야 포하 팔괘진 하였다. 그래서 강유가 팔괘 여덟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주역에 나오는 팔괘에 그 뜻을 붙여서 역할을 감당시킨 것이 팔괘진이죠. 팔괘진을 진을 치고 강유가 먼저 대비를 하고 방어하고 있으니까 등에도 이 앞에서 해봤죠. 그 싸움 해봐서 등에도 내가 너한테 물러날 거 있냐? 그리고 등에도 또한 그때 써먹었던 앞에 써먹었던 방법대로 팔괘진을 써가지고 포화 팔괘 여덟 가지 괴자 붙여 있는 부대를 배치해가지고 대응을 했단 말이야. 포화 팔괘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강유가 요 등에 투진법 요는 요청한단 말이에요.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유가 먼저 등에한테다가 장난 삼아서 의견을 그은 것이죠. 등에한테다가 투진법 너하고 팔진법 진법 갖고 한번 싸워보거나 싸워보자 그렇게 경쟁을 요청을 했더니 등에도 역시 훈련 답변하였다. 등에도 네가 하다면 내가 너 못할 것 같냐? 그다고 흘러간다고 해서 강유하고 등에가 팔진법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 양군이 충돌하여서 진법이 충돌하였는데도 진법이 분란하였다. 팔진법 양쪽 치고 인대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양쪽 다 팔진법 진법에 맞추어서 흔들림 없이 어지러움 없이 그 진법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니까 처음엔 팔진법의 방법에 의한 대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견 강유가 장기 1초 하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강유가 장은 여기 목적을 인도하는 전치사예요. 깃발을 1초 한 번 초라고 하는 불른다는 안으로 불러내는 식으로 흔든 것이죠. 안쪽으로 불러내는 깃발을 갖고 불러내는 식으로 흔들다가 보니까 헐면 변성 장사건지진이 됐다. 그렇게 되니까 강유가 깃발 한번 흔들다 보니까
그 팔진법이 원래 바꿔져 보냐면 긴 뱀이 번지진 땅을 흙을 몰아갖고 남을 공격하는 진법이 있다. 그렇게 땅 속에서 둥그러간 뜻도 되고 땅을 흙을 뭉쳐가지고 공격한다는 뜻도 되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큰 뱀이 흙을 둥글리면서 쳐들어가는 진법으로 흙 갖고 싸우는 진법을 이 강유가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연이 그 아까 말한 팔진법이 장사 권지진이라고 하는 뱀이 흙 굴려갖고 싸우는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다. 모양이 바꿔져 버렸다. 그러니까 등에가 번시 피곤 하였다. 뱀이 흙을 몰아갖고 굴려가면서 딱 배치되어 있는 자리시키고 있는 등의 내의 팔진도를 여기는 별에 가고 흙으로 몰아버리는 뱀법으로 다시 진법을 활용해버리니까 활용하기 못하고 지키기만 하는 등의 군대들은 거기서 완전히 위나라 군대가 총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권이란 말은 피권이란 말은 포위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진에 걸려 들어갔고 완전히 포위되어 갖고 못하게 앞길이 맥혀버린 것이 권이죠. 길이 맥혀버렸단 말입니다. 등에가 급작히 피권 포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행호 다행히 행호가 마치 두 행호는 두 합쳐 다행입니다. 행호 사마망이 칩득 진법하여서 여기 말씀에다가 다만 지자는 지자로 읽을 수 있고 칩자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식으로 읽을 때는 몰랐다가 문득 알았다는 뜻이고 지로 읽을 때는 쭉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다행히 저기 지금 군대 쪽에 끼어 있었던 망이라고 하는 군대가 늙은 군인인데 군이 식득 진법 이 진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뭔 진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장사 권지 진지라고 하는 진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호 다행스럽게도 사마망이라고 하는 이 나라 군대가 그 팔진법이 변화되어갖고 만드는 뱀이 흙물어갖고 와서 난 몰아쳐버리는 방법인 장사 권진법 권지진의 진법을 안 놈이 하나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알아채렸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인병살립하여 그래서 다시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서 부대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구료 등에. 그래서 포위되어 있는 지 부대를 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다시 말해 여기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인병살립이란 말은 그 막혀져 있는데 다른 데 못 들어가. 그 문을 알아갖고 친 것입니다. 그 진법의 공격의 머리를 알아가지고 쳐들어가서 글로 인해서 머리를 쳐들어갈 때 문이 열려져서 그 문을 열고 나서 등예를 구해 나왔다. 먹고 나왔으면 등에 대표가 그거 안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우시에 등예가 일면 양 사마망 여강요 특임법하고 또 일면 파 병 암습 촉군하였다. 그래서 이제 풀리고 나오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 등예가 자기 전력을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등예가 한편으로는 양 사마망한테 대해서 기와에 나 살려냈으니까 요것만 끝내지 말고 끝까지 이 강요 한바탕 진법 갖고 한번 싸움을 해봐라. 너도 이 아까 말한 장사 권지진법을 아니까 너도 장사 권지진법 갖고 저기 아까 등예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등예는 사마망한테 여기 강요하고 싸움을 해라 하고 한쪽은 전쟁 유지를 시키고 또 일면으로서는 말이 파병 암습 촉병 여기 싸우고 있는 동안에 방심하고 있을까 싶고 방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아까 말한 말장성 옆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미 뺏겼던 6개 생기가 있어요. 3개 생기가 그 성자리를 모리가 가서 기습해서 뺏어버리자. 그래서 한쪽은 싸움을 훔치게 하면서 한쪽은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청나라 군대의 기지를 기습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벌써 죽으려다 살아나온 등에는 또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싸움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간 등에는 없고 사마망한테만 전투를 맡기고 있는 것을 바로 말하면 강유가 알아채린 것이죠. 강유가 식파하고 이 여놈 겉으로만 싸움 쳐놓고 속으로 군대 빼다가 지금 우리 다른 진지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단 말이죠. 그래서 강유가 이 작전 아까 이 파병 해갖고 암습 촉군의 구기를 기습하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아채리고 나서 또 암파 장익 요하하여서 인 1만 병으로서 그 산후 매복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빼갖고 한 놈이 저 기습을 하고 갈 것이다. 그 내용을 알아채는 강유는 또 그 한쪽에다가 그의 기동부대의 총책임자였던 이 요하하고 또 장익이 두 사람을 앞에다가 각 군대 10,000명을 보내서 그러니까 인만 병이니까 5,000병씩을 줬다 볼 수 있겠죠. 5,000명씩을 보내갖고 그 산후 그 뒤쪽에 안 보이는 뒤쪽에다가 먼저 가서 틀릴 그쪽 공격으로 갈 것이니까 그쪽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 처벌을 안 하고 매복 부대를 먼저 한 단계를 먼저 한수 더 써가지고 강유는 또 그럼 군대 빼갖고 우리 쳐들어갈 것이니까 어디로 갈 것이니까 잠보고 있다 공격해라. 그래서 매복 부대로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강유가 인군 내습인데 등해가 인군하고 내습을 하였는데 촉군이 촉군 복병이 살출하였다. 그 이제 구체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등해가 아까 한쪽은 쌍 붙여놓고 주력 부대를 빼다가 지금 다시 저쪽 이 앞에 뺏어놨던 땅 그런 부대 공격에서 찾으러 가려고 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거기다가 요하하고 아까 장익한테 군대 5,000씩을 보냈다고. 그래서 촉병이 먼저 잠복하고 있던 놈들이 제일 먼저 나온 놈이 뭐냐? 요하가 칼 들고 나와서 일도로 참 위군 선동 정윤 하여 참 우마하 하였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기습부대 온 놈을 잠복하고 있다가 바로 잠복하고 있는 놈 쳐들어오니까 잠복부대가 바로 일어나가고 그 요하가 칼을 한번 휘둘러서 일도에 참 위군 선봉 위나라 군대의 선봉인 정윤을 여기 장자는 장구장자가 목적을 인도하는 전치사자에 항상 이거 많은 내가 이 중국에 있다 장자가 목적으로 인도하는 전치사장자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나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알지? 딱 그 말 알고는 장자가 혼란이 안 되는데 그거 모르면 얼마나 문제가 혼란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바로 위나라 장수인 위군 선봉장인 정윤을 말이에요. 그 장의 목적을 을을 인도하는 전체예요. 선봉장인 정윤을 참우 마하 말 밑에다가 목을 한 칼 아까 일도니까 한 칼로 목을 쳐가지고 말 밑에 떨어뜨렸다. 그 등해가 정묘태병한데 등해가 지가 먼저 기습을 이길 줄 알았는데 기습을 올 것까지 미리 알고 잠복하고 있다 쳐들어와 버리니까 등해가 안 되었다 싶어갖고 호기하고 이제 막 정요 태병 막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태병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잠복부대인 아까는 요하하고 장익 보냈으니까 요하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장익이 나타났지. 장익이 또 나타나갖고 살도했다. 살도는 중국어로 하면 보통 쇠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은 앞에 단 하나로 쓴 살자는 모가지를 쳐 죽인다는 뜻이고 그 보통 전체 부대에 관한 작전적 명의로 설명한다 뭐냐면 쳐들어온다 말이야. 장익이 쳐들어왔다 말이야. 그래서 양하 협공했다. 장익이는 여기서 잠복하고 있다 오고 뒤에서 있는 군대는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붙어서 잠복하고 있는 놈이 공격이고 뒤쫓아온 놈이 공격하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더 협공 짜고 공격해 오니까 위병이 대패하였다. 위나라 장 군대들이 크게
싸움에서 지고 나서. 그래서 등예가 여기 핑이라고 한 것은 죽반으로는 핑이라고 한 것은 핑명, 목숨을 걸고 그 말입니다. 핑명, 목숨을 걸고 충살, 죽기 하면 살기로 싸워 맞부딪혀서 싸웠단 말이에요. 충은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원래 충자가 뭐냐 하면 얼음이 궁굴어 갖고 돈병이나 다른 얼음하고 부딪히는 것을 말을 하고, 얼음 물수가 아니라 얼음병 변에다가 중자는 막 가운데 중자는 뭐예요? 마지막 중자, 부딪힐 중자다 그지? 그걸 말하면 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음이 서로 궁굴어 가다가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하면 등예가 평명하고 충출해요. 목숨을 걸고 죽지 않을 살기로 싸움을 부딪혀서 충출하여서 태도 위남체 긴수하였다. 태도 위남체, 위수 남쪽 인내 있는 채 막사 있는 데까지에 물러나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군대 속에 들어갔고, 아이고 이제 막사 안에 들어갔으니까 더 싸움 않고 철저히 긴수 튼튼하게 지키기만 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시에 이때에 후주가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요 대목이 변화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연의 원문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말하면 등이가 직살하게 맞아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쩔 것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유가 못 쳐들어오게 강유를 골탕 먹여갖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씀 보완하자면, 그래서 강유하고 아까 얘기했던 몇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제 이간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후주를 술 먹고 바람 피우고 헛짓거리 하는 가시를 보내고 한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환관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말하자면 후주를 모시고 있는 후주 가까이에 있는 환관들이, 그 중에 대표자가 환관 대표가 황호입니다. 황호한테다가, 황호는 뭘 쓰냐? 이가 붙여놓고 그다 쌈 붙여놓고 흥정하고 뇌물 받아먹는 놈이 아주 전공입니다. 그 황호한테다가 황호를 통해서, 황호가 이쁜 각시 골라주고 술 주고 음식 주고 얼핏 주고 그러니까 황호백기, 후주라는 놈은 황호백기 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황호한테 의주하고 있는, 그래서 총신이란 말은 황호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황호한테 의지한다는, 믿을 진짜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황호한테 의지하고 있는 유비의 아들놈인 후주한테 갔다가, 이때 후주한테다가 이때 선을 넣은 것이 등예하고 아까 누구 봅니다. 가디 등예가 황호 사람을 넣어서 황호한테다가 뇌물을 보내갖고 어떻게 하냐? 지금 헛소문을 내게 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 근데 읽고 나서 보충을 합니다. 등예가 양인, 도, 성도, 수매, 황호해서 그때 사람을 하나를 그쪽 아주 여러 군데 모집을 해갖고 사람 하나를 구합니다. 사람 이름을 아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그놈을 통해서 뇌물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또 뇌물을 누구한테 양쪽 다 준다. 바로 누구한테 주냐 하면 황호한테도 주고 후주한테도 보내고, 그래갖고 후주한테 보내고 뇌물을 보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황호라고 하는 환관을 매수를 하는데, 수매라는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하는데 뭘 한 것이냐? 여기서 바로 진참설, 거짓말, 과장된 모함하는 말을 참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보내냐? 그러면 강유가 장, 요, 투, 위. 장은 곧 머지않아 앞으로 그만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의 의미를 가진 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강유가 곧 요, 투, 위. 요든 뭐 하고자 하죠. 뭐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강유는 못 견디겠으니까, 또 천자가 안 믿어주니까 위나라로 항복해보려고 한다네. 그 투란 말은 항복한단 말이지. 위나라에 항복해본다네 한 소문을 내고 요소를 해서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주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후주가 급소 강유 회조,
반말 말고 강유 빨리 들어와. 싸우지 말고 빨리 들어와. 그래서 후주가 바로 강유를 회조 조정으로 돌아오라고 급히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유가 부지 하사, 이 하사란 말은 어쩐 일인지 그 말도 지만 어찌하야 할 바를 모르죠. 어찌하야 할 바를 모르고 지득회수 회사 다만 천자가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 속에선 돌아갈 때 무엇이냐? 아마 틀림없이 황후하고 저 아까 등에가 보낸 뇌물에 의한 이간 작전에 의해서 걸려 들어갔다. 이간 작전에 걸려 들었을 것이다. 걸려 들어갔고 나 못 돌아오게 해서 딱 못하게 하려고 갔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 여기서 보자면 바로 뒤에서 나온다면 전쟁 중에 세상에 적부구 뇌물과 부패가 들어와가지고 그 결정적인 시기를 뺏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원전 쪽에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말하자면 원삼지를 10분지로 줄여본 거 아니에요. 요거에 그렇게 이같이 압축해갖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볼 것이 된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우선 말하자면 강유는 다 작전에서 이길 준비를 해놓은 놈도 다 놔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면 마지막에 37회가 남아 있습니다. 37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37회 쪽에는 다시 말하면 삼국지 150년 여기서 다 끝난다. 그런데 삼국지 150년인데 끝난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갔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내가 뒤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제 처음에 설명할 때 전쟁 상황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10분이나 지나버렸는데 5분만 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